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토양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우리가 지구를 막 땅속에 파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금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계속 파면 뭐가 나와요? 아주 그냥 뜨끈뜨끈한 마그마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그 용암이 화산 활동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와서 식어버리면 그게 바위가 됩니다. 그 바위가 시간이 지나면 깨져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또 깨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깨져서 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토양의 생성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바위가 깨져서 자갈이 되는 장면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차를 타고 국도변을 달리다 보면 이게 절벽에 써있는 게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낙석주의. 그 낙석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 혼자 그냥 떨어져 나오잖아요. 큰 바위가. 그렇게 깨지는 것들이 토양 생성작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암석이 깨져가지고 여러분이 작물을 재배하는, 고추를 재배할 때 쓰는 흙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가 봤더니 흙 1cm, 두께 1cm가 만들어지는데 무려 1700년에서 40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흙입니다. 근데 그 토양 입자 속에도 크기별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모래, 미사, 점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모래는 2에서 0.05mm까지, 미사는 0.05에서 0.002mm, 점토는 0.002mm 이하. 이게 점토는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찰흙 뭐 해봤잖아요. 그 찰흙이 바로 점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입자 하나하나를. 근데 토양 입자 중에서 이 점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봤더니 이 점토가 전기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는 비료에는 비료 성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 비료도 있고 마이너스 비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소가 플러스, 칼슘도 뒤에가 플러스, 아연도 플러스, 뭐 칼륨도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비료들은 또 있고 마이너스 비료도 있는데 이 플러스로 돼 있는 비료를 여러분이 토양에 딱 주게 되면 이 비료가 점토하고 딱 만나가지고 토양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 안 도망가고. 그래서 가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내 땅은 모래 땅이라서 비료기가 없어 그러죠. 왜? 이 모래하고 미사는 전기를 안 띠거든. 그러니까 모래 땅에다가 계속 비료를 주게 되면 그 비료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땅속으로 막 내려가겠죠. 땅속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 저기 지하수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수를 또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먹으면 여러분이 많이 주었던 비료가 결국은 지하수로 가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것을 내가 식수로 쓰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수질 검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하든. 그럴 때 수질 검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질소예요. 이 질소가 10ppm이 넘어지면 식수로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질소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암을 일으키거든요. 암을 일으키는 성분이 바로 질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고추 잘 크라고 주는 이 요소 한 바가지가 사실은 우리 식구들한테 뭘 할 수 있다? 암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화학비료 쓰지 말자, 줄이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토양에 내 토양은 그냥 점토는 없고 맨 모래 땅만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객토를 하잖아요. 객토. 그런데 객토를 하지 않아도 점토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퇴비라고 하는 것들이 점토처럼 저렇게 똑같은 역할을 해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가 비료를 붙잡아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된 비료 성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걔들은 바로 이 주변에 플러스가 있는 주변에 달라붙는 거예요.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질소는 비료가 플러스 질소도 있고 마이너스 질소도 있습니다. 질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한 가지씩인데 질소만 저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바위가 깨져서 자갈이 되고 자갈이 깨져서 모래 되고 모래가 깨져 점토가 되는데 점토가 깨져가지고 제일 먼저 생긴 점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라이트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얘가 나이를 먹으면 버미큘라이트가 되고 나이를 먹으면 몬모로나이트 그 다음에 카오리나이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나이가 뭐 한두 살이 아니라 몇 수천 년이에요. 수천 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옵니다. 아까 유기물이 양분을 붙잡는다고 그랬죠. 얼마나 붙잡는가 봤더니 얘가 양분을 200만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진 점토인 일라이트가 양분을 얼마나 붙잡는가 봤더니 40만큼 붙잡아요. 이게 막 생긴 애기야. 애기 점토야 이게. 하고 얘가 나이를 먹으면 버미큘라이트가 되면 양분을 100에서 150 정도 붙잡는 힘이 조금 커집니다. 그다음에 얘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은 양분 붙잡는 힘이 조금씩 줄어요. 이제. 그래서 80에서 150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카오리나이트라고 하는 점토가 되면은 양분을 붙잡는 힘이 10밖에 되질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순서 외우셔야 돼요. 좀 이따 시험 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점토는 전부 다 뭘로 돼 있다? 카오리나이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양은 너무 늙어버렸고 힘이 없고 양분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토양을, 힘이 없는 토양을 여러분은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뭘 먹여야 돼요? 토양에다가 보약을 먹여야 되나요? 보약. 보약 먹일 때 여러분 보약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어디 가서 진맥을 해봐야 되잖아. 한의원에 가서 진맥해서 뭐 태음인이네 소음인이네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토양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꼭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토양이 나이를 먹어서 얘가 여러분이 아무리 비료를 줘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얘가. 거기서 뭐 가서 그 농약방에서 뭐 새로 나온 영양제네 뭐 수입한 거네 이런 얘기 백날에 가서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갖다 써봐야 여러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돈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농업인들은 내 토양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물을 줄 때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비료를 줄 때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지어서 돈 버는 방법이 뭐죠? 농작물이 그냥 풍년 들면 돈 벌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풍년 들면 옆집도 풍년이야. 왜냐하면 농사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거든. 그죠? 다 대한민국에 농사가 안 됐는데 한 집만 풍년되는 집이 거의 극히 없어요. 농사 지면서 돈 버는 것을 저희 기술원의 경제성 분석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인건비를 줄이는 겁니다. 생산비를 줄이는 거예요. 즉 쓸데없는 농자재 쓰지 말고 여러분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적정한 것이 부부가 할 수 있는 하우스 양으로 따져보니까 하우스 4동 내지 5동, 즉 800평 내지 1000평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양이더라는 거죠. 그 양이 넘어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손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양의 우리가 성질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이 화학적인 거예요. 즉 토양 속에 적절한 양분이 가게끔 해야 된다. 아까 그 100대 10대 1 비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시 토양 검정에 의한 적절한 시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토양 산도는 6에서 7. 아까 정부에서 뭘 준다고요? 석회를 주고 있죠. 그 석회질 비료를 주면은 토양 산도는 6에서 7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비료가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아까 점토하고 유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점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유기물을 넣어주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넣어주면 토양의 인산의 이용률이 올라갑니다. 토양 속에 인산이 들어있는 이용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즉 우리의 토양이 아까 평균이 4.3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석회를 넣어주면은 pH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석회를 넣었다고 토양을 떠갖고 와서 pH가 얼마나 올라갔나 재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사님 이것 좀 재줘 보세요. 내가 석회를 넣었는데 얼마나 올라갔는가 봐주라. 재보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석회는 넣고 한 1년쯤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요. 그래서 그 효과가 2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3년 되면 이제 조금씩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석회는 3년 내지 4년 만에 또 넣어주면 다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석회 비료를 매년 주는 게 아니고 꼭 3년마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회를 집어넣을 때는 석회를 얼마만큼 줘요? 양을? 얼마만큼 줄까요? 동네 이장님이 알려준 대로? 안 되죠. 양은 반드시 토양 분석한 다음에
적정한 시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석회를 200kg 만들라고 그랬는데 나는 석회가 300kg 있어요. 300kg를 다 넣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석회 중독증이 옵니다. 석회 중독증이 오면 토양이 단단해져요. 단단해지면 여러분이 물을 줘도 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석회를 공짜로 준다고 막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적절하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토양 분석한 다음에 적정 시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밭 전면에다 시비하고 잘 섞이도록 경운을 해줘야 됩니다. 석회는 황산 암모늄이나 인산이나 가축분과 혼합하면 비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따로 주는 게 좋습니다. 석회에 넣어주면 효과가 이렇게 토양의 통기성도 좋게 하고 물도 잘 붙잡아둘 수 있는 힘도 길러주고 그다음에 토양 pH도 이렇게 올려주고 식물이 질소를 과잉으로 흡수하는 것도 억제시켜줍니다. 토양 속의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양 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오늘 여러분 지금 농작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요. 건강하고 관련되는 것들이니까 토양의 pH가 5.5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 토양에서는 아질산 가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하우스 하시는 분 있나요? 하우스 없어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 하우스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농부병, 하우스병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토양 pH가 낮으면은 거기서 아질산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하우스 안에 가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꽉 차 있잖아요. 그걸 주인이 매일 문 열면서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질산 가스가 뭘 망치냐면 우리의 폐를 망치는 거예요. 토양 pH가 이렇게 너무 낮게 하면은 아질산이라고 하는 이게 질소 성분이거든요. 이것들이 토양에서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그 가스들이 이렇게 입 끝에 이렇게 태워요. 뺑도랗게. 그 다음에 알루미늄, 망간, 수소, 철이 독성이 나타나고 중금속 과잉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모든 토양에는 중금속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 중금속이 사실은 자고 있습니다. 얘들이 만약에 우리가 pH를 6에서 7을 유지하면은 얘들은 진짜 깊은 잠을 자느라고 전혀 움직이질 않는데 만약에 pH를 5.5 이하로 여러분이 토양 관리를 했다 하면은 이 중금속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움직이면은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식물에 흡수가 되겠죠? 식물에 흡수되면 어디로 와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중금속의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밖으로 빠져나가질 않아요. 무슨 우리 몸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카드뮴, 수은 이런 것들이 몸에 중독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척추 측만증 이런 게 생기잖아요. 허리가 굽는다든가 뼈가 이렇게 굽어요. 막 중금속이 이게 중독되면은. 그리고 저 중금속 중에서 카드뮴이나 납 같은 것이 뇌에 자꾸 쌓이게 되면은 아이들이 뇌에 카드뮴이나 납이 쌓이면요. 자꾸 아이들이 폭력성을 띈대요. 사람이 폭력성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 pH를 관리를 잘못하면은 애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어요? 깡패 된다니까요. 그래서 토양 pH 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그럼 pH가 7.5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때도 보니까 암모니아 가스라는 질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량 원소가 결핍이 오고 몰리브덴이 과잉 증상이 오더라는 겁니다. 유기물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양분을 공급해주는 기능, 토양도 개선해주고 비료나 수분도 붙잡아두고 미생물 활동도 촉진시켜주고 토양의 온도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유기물을 1톤을 토양에 넣어주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토양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유기물이 다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한 60에서 80%는 공중으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10에서 30% 정도만 토양에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물을 자꾸 넣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손쉽게 넣을 수 있는 유기물이 뭔가 하고 봤더니 유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박비료 알죠? 네, 유박비료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유박비료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은 약 3개월 정도밖에 토양에 안 가요. 3개월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톱밥이 들어있는 퇴비를 쓰니까 저게 6개월에서 5년 정도 토양에 유지를 하더라는 겁니다.